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 배동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GTXA 착공 부동산 폭등의 날이라는 주제 하에 오늘은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먼저 다음 화면 한번 볼까요? GTX-A 노선, GTX B 노선, C 노선, GTX 예타 통과, GTX 노선, BTO, BTL, 대곡 원사 원시선, 월곡 판교선, 충청권 광역철도 3호선 연장, GTX 밑으로 보니까 거제 김천 남부 내륙철도 8호선 연장 굉장하죠. 요게 지금 이게 철도 계획만 이렇게 그 중에 일부만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입력을 한 겁니다. 굉장히 많죠. 그리고 뭐 충청권 광역철도라 해가지고 또 뭐 그렇게 또 착공을 할 뭐 계획이다 뭐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이렇게 다양한 정보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머리가 너무 복잡한 거죠, 우리가. 이렇게 많은 정보들이 막 쏟아지는데 이게 어떤 정보가 좋은 정보이고 어떤 정보가 나쁜 정보인지는 몰라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도 모르고 이건 또 포인트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머리가 굉장히 복잡하죠. 이 다음 화면 보시면 시원하지 않습니까? 일단은 일단은 시원해. 예. 우리가 원하는 건 이렇게 시원한 걸 원하는 거죠. 그 미국에는 변호사가 너무 많지 않나요? 라고 미국의 클린턴 미 대통령 재임 시절에 미국 최초의 여성 법무장관에 오른 자넷 리로가 한 강연에서 강의를 마친 후에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는데 한 학생의 손을 들고 위와 같은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미국에는 변호사가 너무 많지 않나요? 라고 미국 최초의 여성 법무장관인 자넷 리로의 답변은 아주 간단 명료했습니다. 변호사가 많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좋은 변호사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카. 정말 멋진 답변이지 않나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게 거꾸로 이렇게 수많은 정보들 속에 여러분들이 어떤 정보를 섭취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보는 앞서 말한 것처럼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러한 정보들 중에서도 나쁜 정보가 있고 좋은 정보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나요? 좋은 변호사도 있고 나쁜 변호사도 있듯이 근데 나쁜 변호사도 있고 좋은 변호사가 있다고 해서 변호사 수가 너무 많다. 그래서 미국의 변호사 수를 줄여야 되지 않겠냐라고 표현하면 그것도 좀 어폐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진짜 여러분들이 궁금한 건 뭔가라고 저는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거는 제가 보는 점에서는 바로 돈 되는 정보입니다. 아, 그렇지 않나요? 저도 이 돈 되는 정보만 쏙쏙쏙 알려주면 참 좋겠어요. 예. 그러면 얼마나 간단해요. 이거 저거 연구할 필요 없고 분석할 필요 없고 뭐 살펴볼 필요 없고 누군가가 탁탁 정리를 해주면 그것처럼 신나는 일이 없겠죠. 예. 그래서 또 핵심만 뽑아서 한번 강의를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GTX의 핵심이 뭡니까? GTX의 핵심은 수도권에 통근하는 시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경기도에서 서울을 출근하는 사람들이 이 통근 시간, 왕복 시간이 이제 3시간 정도 걸린다는 거. 어떤 경우는 뭐 4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그리고 또 수도권에 균형 발전해야 되지 않겠나요? 이게 서울만 이제 부동산 가격 급등하고 서울만 중점적으로 강남권만 중점적으로 발전하고 서울에 벗어난 서울 외곽 지역의 수도권은 발전도가 좀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균형 발전을 한과 동시에 통근 시간을 줄임으로써 철도를 이용하는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이제 정부는 2011년도부터 이렇게 계획을 짠 거죠. 그래서 GTX A, B, C 노선을 2025년도까지 구축하겠다라고 이렇게 계획을 짠 겁니다. 그러면 여기 A, B, C 노선 중에서 여러분이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거, 요 A, B, C 노선 중에서 과연 돈 되는 노선은 어떤 것인가 궁금하시죠? 물론 혹시 그 지방에 계시다고 해서 나는 뭐 서울과 또 나는 뭐 수도권과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돈의 흐름은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동안 서울 수도권에 집중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이제 지역 균형 발전에 돼 가지고 각 지방에 뭐 관공서도 이전을 하고 무슨 공사들도 이전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제 더 이상 이전할 게 그다지 뭐 많아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러한 돈들이 어디로 집중하냐? 이제 서울 수도권이죠. 이거 보세요.
GTX까지 뚫리고 한다면 이제 서울 수도권은 얼마나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따라서 지방에 계시다고 해서 이 서울 수도권 GTX 이 노선을 외면하지 마시고 관심을 가지시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투자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투자라는 걸 좀 알고 또 여러분이 충분히 배웠고 경험도 많이 쌓고 좀 내공을 쌓은 뒤에 여유 자금으로 가지고 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길게 호흡을 할 수 있다. 그런 시점이 되면 그때 투자하셔도 돼요. 하지만 지금은 뭐다? 지금은 배우는 단계잖아요. 공부하시는 단계잖아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돈 되는 노선은 A, B, C 노선 중에 어떤 게 돈이 되냐면 A 노선과 C 노선은 다 돈이 돼 보입니다. A, C 노선은 어떤 지역이든지 간에 다 돈이 돼 보이죠. 왜냐면 서울, 강남 진입이 더 가까워지니까. 그래서 A가 낫다, C가 낫다 이렇게 따질 게 아닌 것 같아요. A가 완공되고 C가 완공되면 이 완공되는 지역은 부동산 가격은 상승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요 GTX B 노선은 좀 가격 상승폭이 그다지 크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인천 송도에서 여의도 서울역 청량리 별내 마석까지 이게 가긴 가는데 중요한 거는 이 강남을 거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돈의 뿌리는 돈의 근원은 돈의 흐름은 강남을 거쳐야지 돈의 흐름이 통하는 건데 이 강남을 거치지 않는다는 거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런데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해야 되는데 요 비노선은 로마를 벗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A, B, C 노선 중에서 굳이 뭐 순위를 따진다면 1등, 2등, 3등을 꼽으라고 한다면 제가 보는 점은 가장 좋은 노선은 A 노선, 그 다음으로 좋은 노선은 C 노선, 그 다음은 이제 B 노선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AC가 좋다는 거예요. AC가 아니라 맞지? AC가 좋다는 겁니다. 아,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돈 되는 지역은 어디냐는 거죠. 이것도 참 중요하죠. 이 최대 수혜지는 어디냐라고 하면 뭐니 뭐니 해도 강남이다. 아니 교수님, 아니 GTX가 뚫려면 외곽 지역의 부동산이 최고 많이 오르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요거는 이제 끌어당김의 법칙이 있어요. 이 중력의 법칙이죠. 이제 끌어당기는 겁니다. 그래서 GTX가 뚫리면 외곽 지역에서 서울 도심, 강남으로 진입하기가 굉장히 쉬워지죠. 그러면 외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서울 강남까지 뭐 20분이나 25분 내로 주파가 된다면 굳이 그 서울 변두리에서 수도권 변두리에서 뭐 쇼핑을 한다거나 문화를 즐긴다거나 여가를 즐긴다거나 놀이를 한다든가 데이트를 한다든가 요럴 필요가 좀 없어 보이죠. 왜냐하면 GTX를 타고 서울 강남권에서 노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끌어당김의 법칙이에요. 우리가 이게 외곽 지역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GTX가 뚫리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외곽 지역의 상권은 점차 줄어들고 물론 GTX 역세권 그 주변 상권은 괜찮을 거예요. 하지만 나머지 상권에 대해서는 GTX역을 벗어난 그런 상권은 흡입이 오히려 강남 쪽으로 흡입이 많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KTX가 뚫린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KTX가 뚫리니까 대전 쪽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이제 뭐 연극 공연이나 뭐 쇼핑이나 또 모임 같은 거를 오히려 서울 쪽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KTX 타고 대전에서 서울역까지 1시간이면 가지 않습니까? 이제 서울 강남 쪽이 더 흡입력이 대전에서 쇼핑을 할 수 있는 요 사람들을 흡입을 서울 강남에서 다 한다는 거죠. 그래서 최대의 수혜지는 뭐니 뭐니 해도 서울 강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그 다음 수혜지는 어디냐니까 강남과 멀면 멀수록 이제 이득이 크게 발생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전에는 서울 강남까지 가는데 예를 들어서 뭐 파주에서 강남까지 가는데 뭐 80분, 85분, 1시간 반이 걸렸다고 하면 지금은 KTX A 노선으로 해가지고 뭐 약 20분대 거리로 주파를 한다. 이거 엄청난 변화지 않습니까? 즉 서울 강남하고 멀면 멀수록 그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혜택을 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대표적인 지역이 고양, 의정부, 동탄, 수원이라고 저는 일단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강남과 외곽 지역에 그 중간 지역에 있는 지역들은 어떻게 될까? 예를 든다면 A 노선은 이제 수서 같은 지역을 말하고 B 노선을 본다면 신도림이나 망호 지역을 말하고 C 노선 같은 경우 양재 등이 있겠죠. 그런데 이런 지역에 만약에 거주를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굳이 뭐 비싼 돈 내고 비싼 승차권 값 내고 그 GTX를 탈 이유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가천에서 사당까지 지하철 4호선 타고 가면 되는데 굳이 GTX를 타고 갈 이유가 없어 보이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GTX라는 거는 멀면 멀수록 이득이고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좀 재미가 오히려 없을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여러분 입장이라면 지금 집값이 오히려 더 저렴하고 전세 가격도 오히려 지금보다 더 저렴하고 거기다가 외곽으로 빠졌으니까 물 좋고 공기 좋잖아요. 그러면 집값도 싸고 전세값도 싸고 물도 좋고 공기도 좋아. 그럼 외곽으로 빠지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일거리, 즉 직장 같은 경우 요 일거리하고 먹거리가 없고 그냥 강남의 배드타운 역할만 한 지역이라면 그 수요가 아마 외곽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6년 뒤, 7년 뒤의 얘기니까 여러분이 눈여겨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보는 점에서는 최대 수혜지는 서울 강남이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수혜지는 어디냐라고 하니까 멀면 멀수록 외곽 지역에 있는 지역이 수혜를 볼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러면 우리가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서울 강남으로 투자하셔야죠.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서울 강남 쪽은 투자 금액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또 이게 아무나 투자하는 지역도 아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투자 금액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제 보통 사람들 입장이라면 강남권에 투자할 여유 자금이 없다 보니까 외곽 지역에 관심들을 많이 가지시겠죠. 그러면 또 중요한 겁니다. 교수님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는 됐고요. 그럼 지금 들어가도 되나요? 라고. 이것도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라는 거는 개발 뉴스가 나오면 1차 상승, 착공하게 되면 2차 상승, 완공되게 되면 3차 상승,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라고 해요. 근데 요거는 순 이론상 그래프예요. 옛날에 이론 중심으로 배웠던 사람은 항상 이렇게 이론 중심으로 강의를 하죠. 개발 뉴스에 상승하고 착공에 상승하고 완공하고 나서 상승한다라고. 이게 다 옛날 얘기예요, 옛날 얘기. 제가 보는 점은 어떠냐라고 하면 지금도 3단계는 맞아요. 다만 개발 뉴스와 착공을 이제는 한 단계로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고 하면요. 인터넷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정보가 다 알려졌다는 거예요. 모든 정보가 다 평등하게, 균등하게 다 정보가 이게 공개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웬만한 뉴스 가지고는 벌써 착공을 예상하고 2년 전, 3년 전부터 착공을 예상하고 미리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개발 뉴스와 착공은 하나로 묶어야 되고 두 번째 상승은 완공할 때 올라가고 세 번째 상승은 완공 이후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오히려 제가 보는 점은 완공 이후에 부동산 가격 더 상승하더라라는 거죠. 따라서 다시 압축을 해드리면 부동산의 호재가 터졌어요. 옛날에는 개발 뉴스, 착공, 완공할 때 올라간다는데 지금은 개발 뉴스, 착공할 때 묶어서 올라가고 완공할 때 올라가고 완공 이후에 더 올라간다. 이렇게 압축을 한번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투자를 할 때 이 투자 시기가 또 굉장히 중요하죠. 만약에 이 부동산 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시기다라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에 이렇게 GTX A 노선이 착공해야 한다라고 하면 아마 지금 좀 난리 났지 않겠어요? GTX A 노선 착공이 만약에 작년이나 올 초에 이렇게 탁 터뜨렸다면 요거 아마 제가 보는 점에서는 뭐 대박 날 것 같아요. 지금도 쭉쭉쭉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지금으로 딱 본다면 뭡니까?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은 시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안 그래도 지금 부동산 경기가 약보합이잖아요. 또 정부는 좀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또 규제를 하려고 또 준비하고 있고 지금 호신탄탄 지금 부동산 시장을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장에 부동산 가격이 다시 막 급등을 한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곤란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중요한 포인트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시기에는 좋은 호재도 악재에 묻혀간다. 중요한 얘기죠. 그리고 또 GTX는요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2018년 12월 때 착공하여 2023년 말에 완공 예정입니다. 계획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이 사람 일도 제대로 계획대로 안 되는데 이런 거 엄청난 국가 대계가 이 계획대로 척척척척 해가지고 2023년에 그냥 딱 하고 완공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2023년 완공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따라서 2024년 아니면 2025년쯤 완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몇 년 남았어요? 6년 내지 7년이나 남았어요, 여러분. 즉, 시간이 길게 필요하다. 완공 때까지는. 그러니까 어차다가는 돈이 뭐 할 수 있다? 묶여버릴 수 있다. 또 이 돈만 묶이면 또 괜찮죠. 돈만 묶겠는데 예를 들어서 전세 가격이 상승해주면 뭐 전세금, 오른 전세금을 받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전세금이 지금처럼 하락할 경우에는 돈은 묶였는데 세입자가 전세금을 빼달라고 그래. 요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머리 아파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호재는 있지만은 긴 시간이 필요할 때는 긴 시간만큼 리스크가 발생된다는 거죠. 요게 대한 이제 문제점이 발생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또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이미 벌써 이게 부동산 투자 세력들이 착공할 거를 다 예상하지 않습니까? GTX A 노선 착공한다는 얘기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착공할 때 팔기 위해서 지금 다 선투자들을 다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이런 뉴스가 나오면 투자한 세력들은 뭐다? 팔고 나올 생각이죠. 왜? 지금 팔지 못하면 6년, 7년 기다려야 되는데 그 와중에 어떤 일이 어떻게 변화될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대한 리스크를 좀 줄이기 위해서 매도를 이렇게 착공과 동시에 매도를 하려고 하는 투자 세력들도 있을 것이다. GTX A 노선이 착공한다고 해서 덜컥 샀다가는 오히려 위험에 빠질 가능성도 많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왜 제목이 부동산 폭등이라고 했냐라고 여쭤보는 분이 계시다면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이미 GTX A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많이 올랐죠. 오른 만큼 다 올랐지 않습니까? 분양가 3억 5천, 뭐 3억 6천짜리가 뭐 현재 뭐 시세가 뭐 4억 7천, 4억 8천, 5억 가까이 하지 않습니까? 그럼 폭등 아닌가요? TX 라인에 있는 이 분양권, 분양피가 뭐 1억, 1억 5천 쭉쭉 올라갔지 않습니까? 요게 뭐 급등이잖아요. 뭐 계약금 뭐 10% 넣고 프리미엄을 뭐 1억, 1억 5천 이렇게 타먹으면 이게 뭐 폭등이죠. 그리고 완공하기 전에 시점하고 완공 이후 또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작년, 재작년에 해당 지역 아파트 가격하고 지금부터 6년, 7년 뒤에 완공 이후에 요 GTX 라인의 그 부동산 가격을 생각한다면 이건 뭐 폭등이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아마도 지금부터 7년 뒤쯤 되면 GTX 폭등이라는 말이 이제 언론에 도배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동물들은 현재 시점만 보고 현재 시점만 생각을 하죠. 이 동물들은 현재 시점만 바라다 봅니다. 배가 고프면 그냥 사냥을 해요. 또 배가 부르면 그냥 잠자요. 근데 사람은요, 내일을 생각한다는 점에서 다른 동물들과 다른 것이지요. GTX, 내일은 어떻게 될까요?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원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